내가 이 글을 읽었을 때 이 생각을 했다. 독해가 너무 잘 되고 이 생각을 아예 못하고 시험 현장 들어가는 게 두려운 거야 여러분. 왜? 너 이 생각도 못 잡고 수능 현장 들어가잖아? 미안한데 박살날 수밖에 없어. 사실 이 글은 이 문단이 진짜 어려운 글이거든요. 아무리 국어를 잘하는 학생이라도 이 문단을 깔끔하게 이해한 친구들을 많이 만나보지 못한 것 같아. 이게 진짜 어려운 글이에요. 일단 그럼 한번 파보자. 여러분 1문단의 첫 번째 문장 한번 읽어봐. 친구야 무슨 생각이 들어? 그치? 아랑 비아가 뭔지가 당연히 잡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일단 우리한테 첫 번째 목표로 주어진 건 신채호가 정의한 역사를 이해하는 거야. 근데 아와 비아의 투쟁 과정이 역사래. 그러면 당연히 신채호의 역사와 관련된 말을 하는 글일 것이고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아가 뭔지 비아가 뭔지가 일단 꽂혀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요 연습을 좀 하자. 앞으로 이제 이 완급 조절을 가져가기 위한 이 브레이크 잡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특히 어려운 글일수록 이 브레이크를 많이 밟아줘야 돼. 맞아? 분석할 때 그렇게 해보시는 거고 실전에서는 기준을 또 정해야지. 브레이크 잡고 2번까지 했는데 안 되면 패스 이런 식으로 잡아야 된다 이거. 일단 분석할 때는 브레이크를 많이 밟아야 돼. 많이 밟아보면 많이 밟아볼수록 트가 보인다 이 말. 그래서 봐. 두 번째 문장 본다. 그가 무장 투쟁의 필요성을 역설한 독립운동가이기도 했다는 사실 때문에 그의 이러한 생각 당연히 아와 비아의 투쟁이죠. 그의 이러한 생각은 그를 투쟁만을 강조한 강경론자처럼 비춰지게 하곤 한대요. 그럼 여기서도 또 브레이크 포인트가 나와. 평가원이 그걸 일부러 있다고 쓰는 거야. 봐. 강경론자처럼 비춰지게 하곤 한다. 맞아? 그럼 실질적으로 말하고 싶은 거 뭐니? 강경론자가 아니다. 이 맥락 아니냐? 그럼 평가원들은 일부러 이걸 배치를 해놓는 거야. 너 여기에서 이 핵심적인 물음에 대한 생각을 못 잡아놓으면 뒤에서 글이 잘 안 읽힐 걸 이렇게 좀 잡아준 거거든. 그러면 당연히 나는 여기에서 이 포인트를 생각하고 읽어야 되는 거야. 자, 첫 번째 아와 비아의 투쟁 과정. 아는 뭐고 비아는 뭔데? 신채호는 강경론자가 아니야. 즉 투쟁만을 강조한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신채호가 봐. 여기서 딱 나온다고. 투쟁만을 강조한 게 아니야. 그럼 난 궁금하지. 그럼 뭘 또 강조하는데? 그래서 봤더니 식민지 민중과 제국주의 국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 간의 연대를 지향하게 됐다. 그럼 다른 말은 다 모르겠고 일단 뭐가 보여? 연대라는 말이 딱 보인다. 그럼 너희는 1문단 읽고 이 생각이 완성되는 거지. 아, 신채호는 아와 비아의 투쟁도 중시했고 연대라는 것도 중시한 것 같은데 딱 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내가 이 글을 읽었을 때 방금 내가 시간 드렸잖아. 읽었을 때 이 생각을 했다. 독해가 너무 잘 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선생님 근데 제가 이 생각을 완성을 했는데 좀 오래 걸렸어요. 괜찮아요? 괜찮아. 왜? 어차피 빨라질 거니까. 내가 두려운 건 이 생각을 아예 못하고 시험 현장 들어가는 게 두려운 거야 여러분. 왜? 너 이 생각도 못 잡고 수능 현장 들어가잖아? 미안한데 박살날 수밖에 없어요. 진짜 박살납니다 여러분. 왜? 가운이 배치한 거라니까. 이 지문을 읽을 때 이 정도 아이디어는 너 잡고 가야 될 배치해 놓은 거야 지금. 여기까지 됐지? 또 간다. 그래서 봐라. 이 문장 밑줄 한번 쫙 그어보세요. 그의 사상에서 투쟁과 연대는 모순되지 않는 요소였다. 탁! 그럼 여러분 당황스럽지 않아? 아, 너무 이상한 거야. 투쟁은 뭐야? 싸우는 거고 연대는 뭐야? 힘을 합치는 거야. 씨발 근데 모순이 아니래. 왜? 궁금해 안 궁금해? 이거 진짜 너무 궁금해하더라고요. 진짜로. 결국 이 글의 목적이 이거 아니냐? 신채호의 생각을 이해하자. 정확하게 말하면 뭐? 신채호의 아와 비아의 투쟁과 연대는 모순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이해하는 것. 이게 이 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말한다. 1문단 읽고 무슨 생각은 최소한 남아야 되냐면 딴 거 다 차치하고 이 문장은 반드시 남아야 돼. 신채호는 역사란 아와 비아의 투쟁이면서 연대라고 했다. 그리고 이 글을 읽는 이제 목적은 뭐라고? 이 생각을 이해하는 것. 그럼 이제 이런 아이디어가 잡히면 1문단 마지막 문장이 탁 빛나 보여요. 그 졸라 친절함이 느껴질 겁니다. 너 이거 그러면 이해하고 싶지? 오케이 알았어. 뭐부터 이해해보자. 아 이해하고자 이렇게 딱 되는 거지. 그러면 당연한 맥락으로 이 문단에 뭘 설명할 수밖에 없니? 아에 대한 설명을 할 수밖에 없다. 됐죠? 자 이걸 잡는 것도 잡는 거지만 내가 바라는 건 이런 거다. 자 이 문단의 목적 얘를 이해하자지. 근데 이런 건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건 왜 이해하자에 대한 답이 나오자. 그러니까 왜 이해하자? 요게 모순되지 않았다를 이해하기 위해서 얘를 이해하자. 그러면 전제고 목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수능평가원이 글을 쓸 때 수단과 목적 갖다가 포인트를 정말 많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먼저 내가 많이 들어봐야 돼. 얘는 수단이고 얘가 목적이야. 그냥 아는 무엇이다를 보지 말자니까. 그렇게 되니까 자꾸 키워드로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간다. 자기 본위에서 자신을 자각하는 중체의 동시에 항상 나와 상대하고 있는 존재인 비하와 마주선 주체를 의미한다. 자, 범주 정보 나왔다고. 그럼 봐봐. 여러분들 이것도 그냥 이렇게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당연히 브레이크 포인트가 잡혀야죠. 아란 얘이면서 얘야. 왜 아는 하나가 아니지? 궁금해 안 궁금해? 이게 안 궁금하다고 솔직히 여러분들은.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당연히 여기에서 문제 출제 포인트가 완성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지문의 맥락을
결정짓는 중요한 줄기일 수 있죠. 왜? 이범주이면서 이범주잖아. 그럼 이범주로서의 특징이 있고 이범주로서의 특징이 있을 거 아니냐. 이해됐나? 참고로 이렇게 범주를 나누는 그런 수능에 무조건 출제된다. 무조건 나온다. 그럼 당연히 생각하고 읽어야 돼. 왜 이거이면서 이거지? 이건 뭐고 이건 뭔데? 모르겠다고요 나도. 됐니? 그러니까 읽어보자고 빨리 봐. 자신을 자각하는 누구나 아가 될 수 있다는 상대성을 지니면서 비아와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아가 생성된다는 상대성도 지닌다. 그럼 여기에서 어떤 단어가 딱 눈에 보여? 상대성이라는 단어가 보이죠? 그럼 이런 거라고. 자신을 자각해야 아가 되고 자각 못하면 아가 되지 못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말을 했던 이유면 난 이런 식으로 솔직히 생각이 정리됐거든. 자, 이 정보를 처리하고 나는 머릿속에 어떻게 처리되냐면 아가 되기 위한 조건 이렇게 처리되죠. 그럼 우리가 이걸 문장으로 한 문장으로 깔끔하게 만들어보자. 어떻게 만들 수 있냐? 아가 되기 위해선 비아와 마주서고 너를 자각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걸로 선지 만들 수 있는 거 보이냐? 어떤 식으로 선지 만들 수 있어? 자신을 자각을 좀 덜 하더라도 비아와 마주섰다면 아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선지 만들 수 있다. 지금 이 말 이해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먼저 선제적으로 안 만들어 놓으면 만약 그런 선지 만날 때 우리 뭐 할 수밖에 없냐? 계속 지문 돌아가서 확인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죠. 너 만약에 이런 정보를 읽고 있을 때 왜 이걸 읽고 있는지를 정리하라 이거야. 알았나? 그래서 그게 선명해지는 경험치를 쌓아야 여러분들이 글을 능수능란하게 읽을 수 있는 포인트가 생기는 거잖아. 그럼 나 지금 읽은 거 뭐밖에 없니? 아에 대해서밖에 읽은 게 없어요. 맞아요? 더 읽어볼까? 신채호는 조선 민족의 생존과 발전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이 책을 써서 아의 이러한 특성을 규정했다. 그럼 이러한 특성은 뭐야? 요거죠. 요거. 됐니? 그는 아의 자성, 곧 나의 나됨은 스스로의 고유성을 유지하려는 항성과 환경 변화에 대응 적응하려는 변성이란 두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갑자기 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성이라는 새로운 정보를 던지고 항성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스로 고유성을 유지하고 변성은 환경 변화에 대응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니? 그럼 난 여기서 쉴 거야. 나 여기서 브레이크 잡아. 그걸 생각할 거야. 쇼 내가 왜 읽었냐 이거? 항상 스스로 고유성을 유지한다고? 그럼 여러분 내가 읽은 게 지금 요 두 가지잖아. 아가 되기 위한 조건. 그럼 이 조건과 요 개념의 연결고리를 잡아보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스스로 고유성을 유지한다? 이거 뭐랑 연결될 확률이 높니? 이건 거 보여요? 그럼 자 너가 이걸 잡는 순간 뭐가 보이냐? 환경이란 말이 더 이상 환경으로 안 읽히는 거야. 뭐라 읽으실래? 당연히 비하죠. 이해됩니까? 환경을 비하라고 바꿔 읽을 수 있게 돼. 그럼 봐라. 보기에서나 선지에서거나 환경이란 표현 쓸 수 있겠니 없겠니? 있지. 그럼 넌 선지에서 환경이란 단어를 보자마자 뭐라 바꿔서 독해가 돼야 돼? 비하라고 바꿔서 독해가 돼야 돼. 이해됐죠? 이게 이제 이상적 독해. 만약 너가 이런 이상적 독해를 못했다 치자. 근데 평가원은 친절하게 너를 배려한다고요. 그래서 봐. 다음 문장에서 뭐라고 하나 보자. 이는 항성을 통해 아 자신에 대해 자각한다. 밑줄을 그어보세요. 보여? 얘를 통해 이해한다. 그러면 당연히 얘를 통해 비하와의 관계 속에 자기의식을 갖는다? 이해를 한다. 그럼 잘 봐. 내가 만약 평가원이고 이 지문을 어렵게 쓰고 싶다. 그럼 뭐 할 수 있니? 이 문단이 마지막 문장을 빼버리는 거야. 그렇지 않겠니? 근데 빼도 판단할 수 있죠. 왜? 너 이거 똑바로 읽었어? 너 이거 똑바로 이해했어? 그럼 이 말은 당연히 어떤 맥락상 뭐랑 연결될 수밖에 없어. 얘랑 연결될 수밖에 없지? 이렇게 돼버린다. 근데 이제 이런 식의 문장을 넣어서 우리한테 난도를 조절해주고 있는 거 보여? 그럼 봐. 이 문단 읽고 나서 네 머릿속에 어떤 정보가 잡혀있냐 이거야. 최소한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니? 이 문단에서 아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두 가지를 읽었어. 자신을 자각해야 되고 비하와 마주서야 된다. 그걸 위해서는 항성과 변성이라는 자성이 필요해. 이렇게 딱 남아야 돼. 됐어? 그럼 자, 이 문단 딱 읽고 나서 깔끔하니 안 깔끔하니? 안 깔끔하죠. 뭐가 깔끔해? 너 이걸 왜 읽는데? 그래, 투쟁과 연대는 모순되지 않았다를 이해하는 게 우리가 이 글을 읽는 목적 아니야? 근데 이 문단 읽었는데 깔끔하니 안 깔끔하니? 당연히 안 깔끔하죠. 중요한 건 나 이걸 왜 읽고 있죠? 나 요거를 잡기 위해서다. 근데 이 문단 읽었는데 요 생각이 아직 안 잡혔다. 3문단에서 추가 정보 더 들어오겠구나. 딱 잡아가자. 자, 이걸 쉬워 어려워? 절대 쉬운 글이 아닙니다. 이해됩니까? 절대 쉬운 글이 아니에요.